네, 마감 40분 남겨두고 있는데요.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창에 최영동 고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종목 들어보기 전에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코스피가 1% 가까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의 귀환이 반가운데요. 어제 딱 MSCI 지수 리밸런싱이 끝나고 나자마자 외국인이 복귀하는 기분이고 아무래도 또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 지출 규모안도 시장에 좀 훈풍을 불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귀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 지수, 양지수 상당히 좀 오랜만에 좋은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에 비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는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유입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동안의 외국인들 포지션 자체가 뭐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대한 회복관들,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부담감들로 인해서 국내 증시,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섹터 내에서 계속적인 좀 매도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간에 경기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 경기 민감주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은 국내 상황이 나아졌다라는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어제자에 발생을 했었던 인플레에 대한 부담감들을 좀 완화시키지 않았나라는 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무엇보다 반가운 부분들은 우리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동차 업종에 대한 강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3,250포인트, 3,200포인트를 상당히 좀 넘어가기 힘든 그런 이제 구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 부분들이 왜 못 올라갈 수 있을까, 왜 돌파가 지연되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게 되면 일단은 뭐 결론 자체는 인플레 부분보다는 오히려 생산 차질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여타 경기 지표 자체는 뭐 역사적인 고점까지 좀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에 따라서 인플레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부분들인데 과연 이 인플레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3,200포인트를 넘어서서 3,300, 3,400까지 갈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찾아보셔야 되는 상황인 건데요. 뭐 지금까지는 어찌됐든지 간에 수요 부분들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가 살아있는 과정에서 공급망 차질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 모멘텀들이 다소 조금 부진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5월달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반기를 넘어서서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는 6월달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방 차질로 진행이 됐었던 이러한 부분들이 뭐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재고 축적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뭐 그에 따라서 선진국 중심으로 공급망 부분들도 어느 정도 지금 캐펙스를 좀 늘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만 재개가 좀 이루어지고요. 정상적인 공급망 자체가 좀 갖춰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눌릴 때마다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기대감들, 공급망에 대한 정상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자의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를 필두로 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상승은 좀 생각해 볼 만한 좀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앞서 언급드렸던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화가 좀 이루어진다. 그럼 자신감 있게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매매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좀 지연되는 과정에서 인플레로 인해서 충격을 시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서 언급드렸듯이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이라든지 현재 지금 공급 자체가 좀 지연이 됐었던 업종들에 대해서는 매수로서 대응을 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좀 관심 가져볼 만한 본격적인 종목 한 두 종목 정도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자동차 섹터 내에서 좀 편입을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자, 텔레치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3%대에 대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자동차 업종이 상승을 할 때 이 텔레치스도 마찬가지로 뭐 좋은 흐름들을 좀 더 보여주게 되면 변동성을 좀 크게 좀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생각보다는 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온기가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반도체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뭐 연이어 이어져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부품주들 그리고 관련주들은 끊임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앞서 언급드렸듯이 자동차에 대한 공급망 자체가
차량용 반도체로 인한 문제점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었을 때, 그리고 텔리칩스가 생산해주고 있는 자동차용 MCU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좀 증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은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실적적인 부분들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1분기에 적자폭을 좀 축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듯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한 기저 효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노려볼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차트를 좀 보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는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달 들어서면서부터 한 22,000원대까지에 대한 강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강세가 좀 진행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차익 매물로 좀 흘러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부분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면서 18,000원대를 좀 가볍게 올라서는 모습들이고요. 뭐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도 뭐 조금이긴 하지만 매수가 좀 들어왔던 상황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오늘 25,000주가량 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는 큰 변동성을 노리신다는 개념보다는 추세적인 관점으로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눌림목이 진행되는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 종목도 욕심은 내지 않겠습니다. 항상 뭐 지수 자체가 지금 3,200선을 지금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종목 하나만이 뭐 치고 올라가는 시장보다는 뭐 지수의 연동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그렇다라고 되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이겠죠. 한 22,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손절라인은 좀 심플하게 접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저점입니다. 121선이 위치해 있는 16,500원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기계적인 대응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차례 정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나서 목표가 달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는 다시 한 번 더 접근을 해볼 만한 자리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동종목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적인 매크로적인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팬데믹에서 이제 엔더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의료에 대한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이라든지 온라인 매장을 운영을 해주고 있고요. 대표적인 편집사본을 유통해주고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수요액에 따른 의료 소비가 본격화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 부분은 뭐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른 의료 업체들 대비해서 무거운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다소 조금 미진한 그런 그림들이기 때문에 매매하기는 까다로울 수는 있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은 당분간 고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금은 좀 무거운 종목들을 선호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좀 안정적으로 의료 업종에 대해서 대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관심을 좀 가져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른 의료 업종 같은 경우가 온라인 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많이 맞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에 따라서 2021년도 영업 전략 자체가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부분들을 다소 지금 이제 폐점 처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만큼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효율을 가져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지금 매크로적인 부분들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들을 감안했었을 때 매수로서 충분히 좀 대응할 수 있지 않는 가능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일선, 21선 뭐 여전히 N자 파동을 좀 그려나가면서 21선의 지지가 확인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외국인과 기관들 그 쌍끌이 매수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이제 간헐적으로 언제든지 좀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도 어느 타 종목들 대비해서는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가격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이 종목도 역사적인 신고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2주 신고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26만 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약간은 좀 긴 기간으로 대응을 하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손절 라인은 마찬가지로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세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21선 자체가 하향이차 찍히게 되면은 낮은 가격에서도 잡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기계적인 대응을 한번 해보자. 21선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21만 원대를 하향이차 시키게 되면은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오늘 그동안에 오랜만에 올라왔던 자동차 종목군들 중에서 후발주자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현재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 대비해서 여전히 견조하게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도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 두 종목 남은 시간 동안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힘들었던 시장 뒤로하고 전략 함께 짜봐야겠죠. 일단 최창윤 대표의 다음 주 키포인트 보겠습니다. 네, 자, 최창윤 대표께서는 다음 주 국내외 매크로 지표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여전히 이어지는지 키포인트로 함께 주셨습니다. 두 분의 시장에 대한 뷰가 다르지 않습니까? 약간 최창윤 대표는 보수적으로 보시고 송재욱 교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보수적으로 보시는 그 근거를 들어보면서 또 전략을 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는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 시장의 원인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는 어제 마감 전략에서 오늘 그 미국 PCE 물가 지표가 그쵸. 새벽에 발표될 맞아요. 거라고 했는데 제가 네. 잘못 알고 있는데 내일 새벽에 발표됩니다. 그렇죠. 네, 아마 이 부분이 또 미증시 내일 새벽에 마감할 미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거시 지표 발표와 주요 일정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기 경계감이 다음 주도 이런 지표 발표 일정들 때문에 다음 주도 계속해서 좀 나타날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정별로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중국 제조업 지표, 화요일에 미국 ISM 제조업 지표, 수요일에 미국 베이지북 발표,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 그 실업 지표, 실업률과 비농 고용자 수가 또 발표되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화끈하게 나올 거예요. 제 생각에. 화끈하게 나오면은 또 긴축 우려, 뭐 인플레 우려, 테이퍼링 우려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시장이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 5월장은 좀 약세장인데 조금 우리나라 증시는 더 올랐거든요. 5월 월봉을 보시면은 빨간색입니다. 더 올랐는데 아마 조금 6월달 좀 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자재주도 좀 쉴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 IT 반도체도 좀 쉴 것 같습니다. 이제 서비스 업종이 후발주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공연, 기획, 여행, 항공, 엔터 뭐 이런 쪽으로 좀 단기적인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분간 다음 주에도 경제 지표가 대거 발표될 것이고 또 잘 발표되면 인플레 우려감 또 테이퍼링 우려감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관망 심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좀 틈새 종목으로서 공연이라든가 어제는 또 외식 관련된 종목을 근데 같이 소개하셨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공연, 외식, 영화, 여행, 항공 이런 내수 소비재 쪽으로 여전히 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떤 유망주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종목에 대한 전략 주셨는데 유망하게 보시는 업종, 종목 어떤 종목 보십니까? 유망주 바로 들어가나요? 말씀해 저는 주시죠. 네. 공연 기획, 공연 엔터 기획. 기획 쪽으로 네. 좀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분간 장은 5월 장이 약세장을 예상했는데 약세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코스피 지수를 보면 5월 장은 더 올랐습니다. 한 해 동안에 제일 약한 장이 5월인데 오히려 이번 올해 5월은 더 올랐거든요. 이제 아마 6월 달에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경계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경기 민감주나 뭐 자동차주 이런 주도주들은 조금 더 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컨택트 관련해서 업종 정상화 뭐 이런 공연 기획 쪽으로 이제 하이브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하이브, 네. BTS. 네. 네. 아마 앞으로 뭐 공연뿐만이 아니고 이런 그 사람들이 직접 모여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 엔터 업종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BTS가 이제 컴백했죠? 과거에는 네. 이제까지는 좀 온라인 공연이었는데 이제 예. 오프라인 쪽으로 가게 되면 하이브 같은 이런 종목들이 보다 더 수익이 더 커지거든요. 네, 오프라인 공연으로 가게 되면 막 그런 쪽으로 본다면 당분간은 저는 지금 하이브 가격이 좀 비싸긴 비싸요. 고평가 줍니다. 네. 고평가 준데 1, 4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하이브 주가가 좀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1,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고평가 주는 고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성장이 나왔거든요. 근데 2, 4분기 때는 고성장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내수 소비 쪽 하이브를 좀 좋게 보자 유망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송재호 고수의 다음 주 키포인트도 함께 보도록 하죠. 네, 자 송재호 고수께서는 중국의 제조업 PMI 그리고 한국의 수출입 지표 또 외국인의 매수 업종을 살펴보자라고 키포인트로 주셨습니다. 시장이 오늘 상승하긴 했지만 3,200 부근에서는 항상 좀 밀리는 것 같아요. 3,200을 확실히 좀 뚫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은 조금 더 경계감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송재호 고수는 항상 긍정적으로 좀 시장을 보시잖아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 근거 어디에 있습니까? 네. 네, 일단 뭐 방향성을 좀 보고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도 이제 그 월요일 날 이제 시장이 만약에 3,200에서 막히게 되면
이제 대안주들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때 흐름을 보게 되면 5일 흐름에서도 제가 화장품주 뭐 관련된 내수 소비주 쪽으로 이제 보자고 했는데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전략적 측면에서 일단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뭐 제조업이라든지 특히 이제 한국 수출입 관련해서 이제 다음 주 관련해서 이제 발표가 있는데 수출입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 그동안 어느 정도 그 밸류상으로 좀 해소해가는 과정이 확실히 좀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뭐 3,100 이하로 내려가지 않거나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업종 자체도 오늘도 전반 그 매수 규모를 보게 되면 크지 않잖아요. 외국인의 매수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거의 운수 장비 쪽에 독식하는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 네. 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지금 아마 그 외국인의 그 수급을 보자 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 쪽에 매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몰려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갇혀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들어가는 업종에 따라서 오늘 또 내수 쪽 화장품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그런 종목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완화되면서 좀 수혜받을 수 있는 그 기업들이 어제 올라오고 나서 오늘 쉬어가거든요. 그리고 애경 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봤을 때는 또 내려오면 또 이렇게 회전하면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전략상으로 이제 3,200선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동차 배터리하고 전기전자 쪽이 움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강한 매수세, 외국인의 매수세가 동반되면서 이쪽 섹터가 움직였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포트를 그동안에 뭐 가치주, 민감주 이렇게 있었던 상황에서 빨리 성장주 섹터군으로 좀 교체하는 매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갇혀있기 때문에 방향성에서는 확실하게 다음 주에 이렇게 돌파해서 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흐름상 애국이 수급만 제대로 본다면 제대로 업종과 흐름까지 전반적으로 본다면 확실하게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까지 체크하시면 방향성을 확실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네요. 다음 주에 지수가 3,200을 확실히 뚫고 올라가면 자동차, 전기차 이런 성장주로 다시 포트를 짜고 여전히 3,200 이하에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간다면 유통이라던가 내수 소비재 쪽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을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좀 길게 보자고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을 좀 드리고 있는데 현대공업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고요. 전반적으로 핵심은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네시스하고 아이오닉 5의 관련된 부품을 지금 공급하고 있고요. 제네시스 지금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이 매출이 좋고 한 이유가 고급 차량이 잘 팔리고 있고 여기에 전기차까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비중으로 본다면 고급 차량에서 비중이 제네시스의 33% 차지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미국 쪽에다가 이제 G80, GV80부터 해서 향후에 연말에는 이제 G90 그리고 향후에 기아차 EV6부터 또 그 제네시스 전기차의 EV 모델까지 출시한다는 점, 여기에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봤을 때는 상당히 향후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에서도 상당히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성장세가 적어도 2년, 내년까지는 이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옆으로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11,000원 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선은 짧게 하단에 있는 9,000원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 내수 소비재 쪽 보자라고 하셨지만 유망주로 또 현대공업을 주시는 거 보니까 다음 주에도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두 분의 유망주 하이브 그리고 현대공업 두 개 함께 들어봤고요. 금요일 마감 전략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